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이거 시장이 오늘 좀 안녕치가 않네요. 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 심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큰데 아무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입니다. 매일매일 오릅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계점이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1.5% 그 근처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작년 11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그 랠리의 어떤 폭이라든가 강도가 강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19 이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5 정도 갔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결코 이게 과거에 비해서 높은 금리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많이 떨어져 있다가 이게 단기에 좀 그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악재로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시장의 어떤 그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은 저는 이러한 그 시장에서 이런 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 수준에 대해서 용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정상화가 아직까지는 이게 좀 늦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백신의 접종이 본격화됐고 결국 지금 많은 전망기관들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 한 여름 정도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갭을 좁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결국은 이러한 어떤 경기의 정상화, 경기의 반등 이런 부분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올랐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이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이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무게 중심을 싣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을 좀 받쳐줄 만한 요소는 금리를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미국 쪽에서는 추가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다우 지수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추가 부양책 얘기는 이제 정말 언제 하느냐 여부죠. 언제 이제 그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로 보여지고요. 이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달 말까지 의회 입법을 완료하고 오늘 3월 14일까지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이미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하게 나오고 있는 판인데 결국 이제 이 추가 부양책이 확정되는 부분들이 역시 중요한 것들은 아직까지 그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뭔가 지금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또 지표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만회해 줄 수 있는 가장 지금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부양책에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나왔던 부양책들이 임금이 이제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지원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이제 소비들이 그때는 생활 필수품, 식료품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는데 이번에는 임금 소득이 좀 회복되는 국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주로 생활 쪽에 이런 쪽에 자금이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좀 서비스 소비 쪽에 좀 그 자금들이 쏠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사는데 쓰지 않고 뭔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런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기의 반등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비스 업종의 반등은 결국 그 또한 그 고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그 소비 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또 더 나가서 뭐 항공주라든가 뭐 외식 관련주라든가 레저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부양책은 물론 부양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양책들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도 같이 웃게 될 종목 힌트가 여기 숨어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시장 포인트 잡아보면서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해서 비트코인 관련 이슈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도 체크해 주세요. 사실 이제 뭐 누구 말 맞다나 테슬라 저기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지금 비트코인의 그 가격을 움직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주가도 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런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옐런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집권 차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아할 리 만무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또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이 중국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워낙에 또 이제 그 이면에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또 어떤 그런 심리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제 수단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한다든가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결제 업체들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뭐 다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과연 이런 결제 수단으로 안착을 할지 여부 그리고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는 이게 제도권 안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예요. 중앙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중앙은행 차원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 주로 많이.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매하기에 이렇게 용이한 종목들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그 비트코인의 어떤 상황들,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쪽이 또 비트코인 쪽입니다. 자, 우리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녹여내서 세워주시죠. 사실 이제 뭐 저는 계속해서 뭐 박스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과거처럼 뭐 작년 11월이라든가 금년 1월처럼 강하게 매수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밑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수의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기보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IT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들이 그래도 조정을 받더라도 시세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사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IT 업종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관련주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의 순환매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압축됩니다. 이제 메인 있고 보충병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어제 조현주 연구원도 그랬습니다만 미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IT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마켓온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장이 흔들리네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